자,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굉장히 쉽죠? 문제 자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쉬운 거다 쉬운 거가 아니다가 시험 결과를 좌우하는 거에 100% 요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숙제할 때만큼 테스트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요, 이유를 굳이 따지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거하면 다 그럴 만한 것들이고, 혼자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맞아,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이유 열거한다고 또 그 이유를 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매일 시험지를 하나씩 풀기에도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일요일마다 한 번씩 보는 테스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기출문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어보고 해봤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숙제용으로, 문제집을 숙제로 풀 수 있지만 기출문제를 숙제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기출문제를 숙제로 푸는 거는 실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출시험지를 숙제로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 대한 연습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 보면 기출시험들을 받고 뭐 하면 나는 기출 연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뭘 잘 몰랐고 긴장감 가지고 공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아직도 시험을 보는 요령들이 다소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시험을 조금 잘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고, 얘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25분을 푸는 것처럼 푸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딱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논하는 거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루틴들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총평으로는 그래요. 아직 노하우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들 궁리를 해보세요. 네? 시험보다 뭐 50분을 좀 어느 식으로 봐야지 되느냐는 꼭 50분 내에 누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다 보면 잘 보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있고 없고는 시험을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그게 있고 없고가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그게 한 70%의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실력 있고 평상시에 질문하면 잘 받아주는 학생들 이상하게 시험 잘 못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새가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심해서, 물론 그런 애들도 있는데 딱 보면 애가 그렇게 소심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시험 못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시험 보는 자기 스타일이 없어서 그래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시험은 연습 많이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전에 운전 얘기 잠깐 하고 그랬잖아요. 시험 전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런데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전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갔다가 꼬라박아 보기도 하고, 나도 한 5번 6번 꼬라박아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근데 한 가지, 사람 박으면 끝납니다. 사람 박으면. 자, 동영상을 틀어놓고 있는 관계로, 동영상을 틀어놓고 강의를 하면은요, 좀 헛소리를 갖다가 오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은채가 좋아하려나?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내 친구 중에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30대 중반일 때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는데요, 참 좋아요. 참 누가 봐도 이렇게 호인이라고 그러죠. 호인. 사람이 좋은 사람도 호인이라고 그래요. 호방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찌질하지 않고 아예 좋아요. 다만 딱 한 가지의 단점이 몸에 살집이 너무 없다는 거. 남자가 57kg 이러니까 뼈다구밖에 없어요. 아니 참 좋아요. 정말 활용점정은 여자친구도 되게 이뻐요. 그치? 와죠, 그죠? 네. 진정한 승자죠, 그죠? 네. 넌 여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여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뭐요? 여친이요? 아니에요. 있었잖아. 예?
사람에게 들은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친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람을 쳤대요. 근데 그 사람이 혼수 상태였대요 그때 당시에. 인생 나락가는 거예요 진짜. 합의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적으로는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형사처벌로 사람에게 상체를 신체 전치 4주 이상을 입히면요 무조건 입건이에요 그냥. 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건널목이야 사람들. 그럼 여기서 인간들 기다리고 있을 거고 여기도 인간 기다리고 여기 노란 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차선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뭐 아주 좀 전형적인 차선이에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여기에서 신촌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쭉 아버지랑 어머니 차 타고 쭉 가면 목동 지나가가지고 쭉 가다가 한강대교 건너가려고 좌회전 딱 하는 데 있잖아요. 직진하면 영등포고 좌회전하면 신촌 쪽이고 대충 압니까? 거기 뭐 고속 저기 고가도로도 있고 항상 막히는데 거기에요. 실제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운전자들도 왠지 여기 가면 좀 산만하고 여기 위에 고가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거기가 좀 실제로 그래요. 아주 운전하기 안 좋으냐.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고 대기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유독 여기만 차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보통 못 가면 여기도 이렇게 서 있고, 뭐 여기는 한 5대 서 있고, 여기는 4대 서 있고, 여기는 2대 서 있고, 뭐 왜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한 양쪽에 한 4대, 3대, 5대가 서 있는데 여기만 차가 없어.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쪽이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차선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여기쯤 멈춰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여기가요. 여기서 가면서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차 어머니 차 앞에서 다 보세요. 그게 실제로 이제 뒤에 앉아서 이거 하지 말고 곧 있으면 운전면허 딴다고 또 이제 깜짝들어버릴 거 아니까. 이것만 한다고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나 도로 상황을 알아야 운전을 하지. 보조석에 많이 앉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배워요.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술 먹고 집에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럼 택시 탈 때 뒤에 타지 말고 앞에서 타. 그럼 택시 운전기사가 욕 더럽게 합니다. 저 새끼는 저래서 나쁜 놈이고 저 새끼는 저래서 시발놈이 욕해요. 그럼 불만 사람 다 보면은요. 그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민감한 걸 수 있지만 상대방에 피해를 입히는 운전 습관이기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가 욕을 하는 거거든. 다만 여기 신호등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는 차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쓸 것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서 있으니까 나도? 그거는 생각일 뿐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잠깐 딴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내 앞에 차 없잖아요. 그럼 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침 보행자 신호 왔던 거야. 상황 이해됩니까? 그럼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보이면 가다 쓸 거 아니에요? 마침 보행자 시제로 처음 가는 사람하고 이거 박은 거예요. 그냥 시속 한 30km로 박은 거예요. 말라야 느려요? 엄청 빠른 거예요. 차체 무게가 얼만데. 나 같은 사람 한 10명 타고 있는 10명하고 혼자하고 보디 체크 당한 거예요. 나 10명이 가서 쾅 박은 거예요. 30명이. 나이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혼성되겠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살인죄예요? 실제로 살인죄 적용돼요. 이러면은요. 그 친구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없어요. 못 들었어요 얘기를.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주 좋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로또를 사세요. 로또. 우리나라 로또 말고요. 영국이나 미국 로또를 사세요. 가능합니까? 구입이? 가능해요. 그런 거 살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하고 뭐 남자들 인터넷 잘하잖아.
대리 구매가 가능해요. 그 미국에서 그것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당첨되면 몇 프로 수수료 주고. 미국이나 영국 저번에 얼마더라 1등 당첨금이 6번 만에 1등이 안 나와가지고 당첨됐더니만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 당첨을 한 다음에 좋은 차를 산 다음에 기사도 같이 고용을 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 계속 하세요. 그런데요. 자, 수업합시다. 그 52쪽부터 55쪽이 지난번 숙제의 마지막 페이지죠. 여기가 문제가 참 좋습니다. 난이도도 참 좋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이 정도 연습은 해야지 애들이. 근데 오늘 테스트 본 21번처럼 무리수다 뭐다 이런 건 또 없어요. 야,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글쎄 모르겠어. 일단 여기는 뭐 고쟁이에서 걸릴래나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분명히 있기는 있는 문제예요. 풀어봐야죠. 어쨌든 IPM 빨리 끝내고 우리는 또 선생님은 서울에서 프린트 또 받아나가야 돼요. 자, 오늘은 62쪽 갑니다. 일단은 합성 함수까지를 시험 범위 타겟으로 나가니까 학교에서 듣는 얘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달 부탁드리고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숙제부터 하시지 말고 공부 꼭 하고 하세요. 특히 함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개념을 그냥 읽으면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연결 상태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유한집합, 무한집합, 벤다이어그램 XY가 유한집합, 무한집합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는 실전급이라고 그랬습니까? 유한이죠. 하나하나 그려야죠, 그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무한집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아마 구경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가 정말 감조차도 안 오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나오라 그래요, 그런 거. 안 풀면 돼요, 그런 거. 그죠? 늘 하는 얘기지만. 자, 함수의 뜻입니다. 함수의 뜻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데 1하고 2가 있어요. 이렇게 1하고 2가 있어요. 여기도 0도 있고 뭐 5도 있고 7도 있고 다른 것도 뭐 많이 있고 이렇게 찍었어요. 뭐라고 표현돼요? 1,0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1,0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거다 이거죠, 그죠? 자, 근데 요렇게도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없이 많은 거를 지금 뭐 딱 2개만 했지만 진짜 어마무시하게 사실 많은 건데 그 중에 2개만 본 거라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연결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점이 훨씬 더 많으면은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는 x값 하나, y값 하나 연결돼서 함수 관계가 되는 거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1,5가 돼가지고 만약에 연결 상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2개씩 나오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였죠, 그죠? 네, 요거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형01, 유형02 뭐 그런 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김없이 싹 다 숙제로 내겠습니다. 내일 바로 또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월수반 학생들이 일요일 수업하고 월요일 날 숙제 받았을 적에 대부분 좀 잘 해내주어서 문제 선생님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숙제 내겠습니다. 알아서들 해오세요. 근데 이제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짝수번 먼저 좀 하고 넘나드는 시간에 월수반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선생님이 이유는 물어보니까. 자, 유형03 갈게요. 유형03에다가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유형03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유형03을 함수
함수식이 들어간 방정식이고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살짝씩 애매하거든요 모양이. 그럼 실제로 함수 방정식이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 있네요. 386번 같은 거 그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요. 그렇게 생겨먹는 거. 이거 도대체 fx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있죠. fx 있죠.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fx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fx처럼 뭐 fx가 x제곱이라든가 이런 관계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보기도 그렇고 없는 거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xy가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실수 xy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모든 실수 xy라 그래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양수로 제한해서 모든 양수 xy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항등식 개념이에요. 네, 요거는 항등식 개념이다. 항등식 개념. 항등식 특히 수치 대입법을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생긴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함수 방정식은 수치 대입법이에요. 뭐 이게 원칙이고 인수분해 없습니다.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는 거. 알겠죠?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x가 먼저고 y가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음함수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건 안 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0, 1, 마이너스 1 대입은 필수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x, y에다가 0, 0, 0, 1, 1, 0, 1, 1 이런 게 필수라는 거예요. 값이 3개라서 별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만 다 적었습니까? 1년까지만 다 적었죠, 그렇죠? 그러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요, x, y에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 이런 게 되는 사람 자 볼게요. 문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 문제 F 2가 있죠. 그러면 F2를 가지고 그 문제는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F16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F2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든 간에 여기다 F2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X, Y에다 얼마 넣을 겁니까? 2를 넣는 거예요. 자, 함수 방정식은 X, Y가 같은 값을 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2면은 F2 해결돼서 뭐를 얻어낼 수 있다? F4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이 정도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F2와 F4를 알면 뭐를 유도할 수 있어요? F8도 가능하고 근데요, 이거는 이래서 쉬운 건데요. 보통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준 다음에 뭐를 묻냐면 F5를 물어봐요. F5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꾸로 F1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이거를 통해서 얘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 뒤 F4, F6, F8 이것만 구할 공리를 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얘를 통해서 앞에 걸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F1이겠죠. 방금 여기다 2, 2, 4면 우변을 통해서 좌변을 구하는 거죠.
근데 111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11을 넣게 되면 이 문제는 F1을 못 구하겠네. F1을 구할 수 있나요? 1111 넣으면 F1 값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까지 생각들 할 수 있나? 초보들 입장에서 넣어볼게요. 1111 넣으면 뭐 나와요? F1이죠. 네. F1이죠. 네. F1이에요. 그러면 F1은 F1 더하기 0. F1이 뭔지 몰라도 F1로 양변 이렇게 소거해 버릴 수 있죠. F1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0 나올 수 있죠. 가능하겠네요. 그럼 F1 알고 F2도 하니까 여기다가 1, 2 집어넣으면 생각 같아 F3 나올 것 같은데 F1 값, F2 값을 더한다고 F3이 아니죠. 1, 2 집어넣으면 F2, F1, F2인데 방금 F1 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2는 F2다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쓸모가 없는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F3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방금 전처럼 얘기하면 F1 뽑아먹을 수 있고 F2는 있고 F4는 있어요. F-1 구할 수 있겠습니까? F-1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F-1 구해. F1 알아. 그러면 X하고 Y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하고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요 그것도 소용없다? 왠 줄 알아? F1이 빵이라며? 1하고 -1, 1하고 -1 집어넣으면 또 뭐 나오는 줄 아냐? F-1은 F-1 이렇게 나와요. 자, 하여간 여튼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요거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는 필수고 하나 더 지금 잘 보면 x, y 자리에 각각 x, y를 바꿔서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fyx는 fy 더하기 fx 이렇게 나오죠. 그쵸? 다른 식 나와요? 똑같은 식 나와요?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이건 두 개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식 자체 x, y가 대칭 이루는 식이다. 이것도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조금 열 좀 받을 겁니다. 열 좀 받을 거예요. 네. 해보시고요. 388번 볼게요. 388번. 388번은 x, y가 아니라 그냥 x, 2-x 이렇게 돼 있죠? x에 2좀 넣어볼게요. x에 2좀 넣을게요. f2-3, f0는 뭐 이렇게 나오죠? x에 2좀 넣어볼게요. f2-3, f0는 뭐 이렇게 나오죠? 끝났죠?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집중 못하는 사람들 몇 명 보이는데요. 시간대가 변경이 됐다 뭐 했다 그래서 수업 집중 안 되고 뭐 하면은 강의하는 사람도 강의 못해도 할 말 없는 거야. 집중하세요. 2하고 0을 넣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똑같습니까? 앞에 기해수 -3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F0과 F2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돼버려요. 어차피 F0이나 F2나 상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F0, F2로 진행해도 되고 F0을 A, F2를 B라고 놓고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388번 문제는 386, 387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물론 함수 방정식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2-x를 y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2-x가 y가 된다는 건 x 더하기 y가 2라는 관계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쉬워요. 막 대입해서 찾을 필요 없이 388번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 옛날에는 많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별로 뭐 그래요.
그래서 0하고 2를 대입하는 게 기본인데 문제에서 묻는 게 F1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0, 2는 기본이고요. 뭐 이렇게 F1 물어보면 뭐 당연히 얼마도 넣어봐야 되겠어요. 1도 넣어봐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x하고 2-x가 둘 다 얼마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형 03 보면은요. 근데 함수 방정식 치고는 식이 조금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 방정식이 이렇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런 식으로 더 붙어요. 이렇게 놔도 물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뭐 또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지. 뭐 여기다 1 들어가면 이건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뒤에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보고 쫄지 말고 이거 어차피 값을 다 대입해서 푸니까 이건 상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 붙느냐 안 붙느냐 학생들한테 주는 느낌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쫄지 말고 푸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함수 방정식은 선생님하고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1학기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시험 결국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요.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요. 그렇죠? 새빠지게 연습했는데 안 나왔어요. 에이. 안 나오는 거만이야. 몰래 시험지 훔쳐봤는데 안 나왔어. 교무실 하루 전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손전등 들고 휴대폰 들고 뭐 올라가서 시험지 빨리 훔쳐본 거예요. 그렇죠? 안 나왔어. 그럼 안 해도 돼요. 이거는요. 이거 못하면은요. 그냥 이거 못하는 거 하나로 끝이에요.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와요. 그럼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함수 방정식이 2학년 때도 또 문제집에 또 나와요. 그냥 합시다. 이번에 나오기를 바랍시다. 이왕 하는 거 나오면 좋죠. 자, 유형공사에서 390번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유형을 알고 있는 거예요. X의 영역, Y의 영역이 주어진 거죠. 이 문제는요. X에서 Y로니까 X에서 X로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모난 텔레비전 나오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텔레비전 안에 직선이 꽉 차는 거다. 기억들 납니까? 개념편에도 있었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로 주어져 가지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있죠. 왜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네모 박스에 직선이 지나가는 거 말고 x가 k 이상일 때 이런 문제 있어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y도 k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2차 함수식 하나 준 다음에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건 푸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못 푸는 사람은 정말 선생님 말을 명심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요. 390번의 경우 선생님이 문제 설명할 때 예전에 거기 필기들 다 돼 있을 건데 개념편에 왜 대각선에서 대각선을 지낼 때만 1대1 대응이 되는지, 대각선을 안 지날 때 어떤 경우는 이건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y가 남지 않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y의 입장에서는 1대1이 되지만 x 입장에서는 x가 남아. x가 남으면 함수조차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아까 전에 k 이상이다 뭐 이상이다 나왔을 때 끝까지 못 풀어도 비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 없는데 좀 특강반도 마찬가지라고 믿을 건데 그냥 학원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그냥 대충 쳐듣다가 몰라 이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게 때려 죽여도 들고 실제로 390번이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요.
옛날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쉽지 않게 나온다 이거야. 야, 너희들 1대1 대응 뭔지 알지? 이거야. 그래프로 봤을 때도 1대1 대응 뭔지 알지? 이거야. 그리고 범위라는 거는 제한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얘들아. 이거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한 거,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아무 말 없다고 정의역 치역 공역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완벽한 상태인 거야. 범위도 따질 줄 알아, 그래프로도 볼 줄 알아, 1대1 대응의 정의도 알아.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봐. 근데 못 푸네. 그러니까 유형하고 실제 개념 내용하고 조인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까지 매우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유형공사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정답하고 상관은 없죠, 사실은요. 그렇죠? 직접적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필기 내용이에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겠죠. 어떤 문제는 1대1 함수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 이유겠죠. 안 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런 계열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거보다는 더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시험에 딱 만났을 때 바로 푼다.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한 달여간 시험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지만 카피해주고 던져줄 거면 그럼 연습이 되겠죠. 그게 연습이 되려면 방금 얘기한 걸 할 줄 알아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시험에서 만났을 적에 사실은 유형 02는 아예 내가 설명도 안 했지만 유형 02도 분명히 어렵게 낼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유형 02는 어려워 봤자잖아요. 물론 그것도 계산 실수하면 틀리겠지만 유형 02는 어려워 봤자예요. 그러니까 유형 02가 어려운 거하고 유형 04가 어려운 거하고 이거 얘기가 달라요. 유형 04 어려우면요, 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유 정확하게 설명하는 연습 안 해버릇하잖아요. 그럼 거의 손도 못 대요. 딴 친구들은 푼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경쟁 상대로 삼아야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잡아먹어야 되는 친구다. 저 친구는 내가 이번에 걔네들은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 04의 계열은 좀 어려운 거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391번은 원소가 일일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유한집합이죠. 네. 그럼 390이라고 390은 다른 유형이에요. 이게 같은 유형이 엮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게 같다는 카테고리로 묶는다고 이게 같은 유형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집합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형공사는 유한집합인 경우, 무한집합인 경우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391이 오히려 392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연수 집합이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무한집합이잖아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392 풀어도 노가다로 풀 거죠, 하나하나? 그죠? 1의 자리잖아요. 1의 자리. 1의 자리니까 8의 1제곱, 8의 2제곱, 8의 3제곱, 1의 자리 조사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해돼요? 아, 그럼 무한집합에도 급이 있다는 거야. 자연수, 정수는 무한집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어떤 느낌으로 다뤄야 된다? 무한집합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합의 문제든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는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의 유형 안에 묶어놨지만 집합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그거 엄연히 다른 유형이에요. 푸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그래프 그려서 풀고요. 하나는 원소 대입해서 풀거든요. 그러면 392번은 대입해서 풉니까? 그래프로 풉니까? 대입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집합 나오면 무한집합이지만 뭐처럼 생각해야 됩니까?
유한집합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다 적고 있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390번하고 유사 문제는 393번이고요. 근데 둘 다 매우 아쉽게도 몇 차 함수밖에 안 나왔습니까? 1차 함수밖에 안 나왔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와야죠. 여러분들 나중에요 수투 공부하고 2학년 가면요 막 그래프가요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네. 여기서 딱 자르면 여기까지는 1대1 대응 되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짜면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대1 대응이 되게 다시 구두간을 잘라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 스타일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차 함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2차 함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거기에 사활이 거의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 잘하는 애들은요 2차 함수에서 교점 2개였으면 이렇게 3차 함수면 이거 교점 몇 개는 거니까 3개인 거니까 그냥 유사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 유사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마 사람 머리를 좀 많이 아프게 할 건데 어쨌든 2차 함수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2차 함수가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로 그냥 말로 정리하죠. 유한집합이면 하나하나 다 따져서 다 갖다고 넣어야 되죠. 귀찮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한집합 민 경우는 정의역을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같아야 되죠. 그러면 두 식이 그냥 무슨 식이 돼야 돼? 항등식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유형공육은 앞에 1대1 대응이 나왔는데 뭔 또 1대1 대응이 되니? 유형공육은 뭘로 주어졌을 때 무한집합 내지는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위아래 선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따지는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세요 알아서. 유형공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유형공칠하고 아까 강조한 유형공사에 390번, 393번 이거 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403번이 여러분들 자, 좀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반응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은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집에서 보면서 교재 같이 보면서 끄떡끄떡 여러분들 여기 동영상 강의 한 번씩들은 다 본 적이 있죠 집에서. 그랬을 적에 선생님 설명이 그냥 문제집 보면서 이해가 되는 때가 있고 간혹 안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손 안 들고 그냥 수업하는 건 학생들이 이해가 웬만큼 되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확인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집에 있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현장에 있었을 적에도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끄덕끄덕이 아니라 책 보는데 가만히 시선이 멈춰져 있다. 그럼 아, 얘 잘 모르는구나 하고 분필을 듭니다. 예. 근데 말로 넘어갈 때는 대부분 아는 것 같다. 리액션들 확실하니까 우리 학생들. 403번의 경우에는 둘 다 직선인 거가 많죠? 대부분 둘 다 직선인 경우로 나오잖아요. 그럼 만나야 되고 기울기의 곱이 양수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나야 되는 건 왜 만나야 되는 건지 알죠? 아니 틈 벌어지면 대응 없으니까 안 되지. 중요한 거는 기울기의 곱이 양수인 거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다는 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 테스트 내가 방학 때 테스트 봤잖아요. 함수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집에 시험지 버리지 말고 방학 동안에 본 것도 잘 찾아보세요. 그 선생님이 나름 RPM 같은 데서 발췌해서 계속 발췌해서 내는 거야. 그러면 비슷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 비슷한 거 그런 거 보면 돼. 내가 그때도 이
우리 그때 당시에는 교재를 개념편하고 유형편인데 유형편에 있었나? 1차만 있었나? 2차만 있었나? 그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차가 기본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테스트에다 1차, 2차 되는 거 냈어요. 그냥 그때. 그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라. 그러고 냈어요. 그냥.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두 개나 아니면 다 맞는 학생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이유를 생각해보고 풀었는데 그게 해결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복습을 하실 적에 설명란에 나와 있는 거나 그런 걸 대충 보시면 안 되고 각자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건 맡기는 건데 선생님한테 강의 들을 적에 듣는 것처럼 상세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문제 푸는 걸로 덤벼들면은요,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그냥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다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되게 지루할 거예요. 집에서 개념편 공부할 적에 확실하게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조금만 더 나가고 오늘 수업 종료할게요. 유형 08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알면은 그냥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09는 함수의 개수. 이 함수의 개수가 거의 유력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로 봐야 돼요.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답을 외워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함수의 개수가 실전급으로 나와 있는데 근처 수준도 안 됩니다. 그 중에 412번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함수 개수 문제는 진짜로 좀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려운 게 나올 거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연습은 잘들 해 두세요. 잘들 해 두시고 문제 숙제는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문제 숙제는 여러분 여기까지 낼게요. 자, 숙제는요. RPM은 여기까지 해오시고요. 개념편 공부는 합성 함수까지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역함수 전까지면은 유형 14까지가 될 텐데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바로 프린트를 주든가 뭘 좀 더 해야 할게요. 만약에 월요일날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월요일날 학교 갔다 온 학생들이 저희 역함수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라는 만약에 정보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역함수까지 나갑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